예, 풍문으로 들었어. 라는 음악과 함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화요일 4부 정면 맞수다 시작할 텐데요. 참고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건 풍문이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이 풍문 얘기했다가 큰일 납니다. 예. 자,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영등포 을 당협위원장이시죠. 박용찬 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의 조기현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기현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풍문 얘기했다가 진짜 큰일 나죠. 요새 어떤 세상인데 이 풍문을 얘기했다가 야, 근데 오늘 방송사법 모두 통과가 됐죠. 특히 우리 박용찬 위원장께서는 MBC의 뉴스데스크 앵커 비롯해서 100분 토론 MC 뭐 상당 오랜 기간 하셨는데 방송사법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상고 끝에 방송사법 통과가 됐는데요. 예. 예, 그러나 방송사 특히 MBC에 대한 새로운 이사진 선임은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8월 12일 날 예. MBC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거든요. 그렇죠. 8월 20일이죠. 8월 12일. 아, 12일이요. 예, 12일. 일자만 기억했구나 제가. 예. 그래서 12일 이후에 새롭게 구성될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정지 작업은 모두 끝났다.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안이 이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 새로운 이사진에 대한 공모 절차는 완료가 된 상태고요. 따라서 MBC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새로운 구성은 이미 완료된 상태다.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완료가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 그러면은 또 민주당 측에서 인적 풀이 고갈될 때까지 탄핵한다고 그러는데 탄핵도 해도 이진숙 신임 이제 내일이면 임명될 것 같은데 해도 임명은 된다 이 말씀. 저 박문진 이사가 갈린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이진숙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예. 또 대통령 몫으로 임명되는 방통위 상임위원이 구성이 있죠. 되면 예. 그러면 2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의결 정족수를 채우게 되고 의결 정족수를 채우게 되면 새로운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되는 즉시 임명을 하면 임명하게 되면 그 같은 임명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예. 조기현 변호사님. 일단은 뭐 이게 민주당 단독 처리다 이렇게 국힘이나 정부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찬성이 뭐 한두 표 차이는 있습니다. 189명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있는 법안입니다. 민주당 의석수는 171석이잖아요. 야당 7개 당이 뭐 조국혁신당 12석부터 한 주석 있지만 전체 야당이 같은 의견으로 지금 이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예. 왜 이렇게 끝까지 극단적 파국을 만드느냐에 대해서 당연히 뭐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는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비판하고 있지만 협의를 위한 제안도 있었잖아요. 국회의장이. 예. 그래서 민주당이 입법 강행하는 거를 일단 중단하겠다. 대신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하고 2개월 동안의 기간을 갖고 범국민 협의체를 만들어서 진짜 이런 방식의 극단적인 어떤 갈등과 대립 구조로 가는 거를 막아보자는 제안이 있었고 민주당은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거부했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결국에 방문진 이사회를 장악해서 MBC를 바꿔놓겠다는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의사 때문에 그런 의지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 뭐 지금 박용찬 위원장님 말씀대로 뭐 수순은 뻔하죠. 지금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또 국민권익위에 계신 분 또 방통위로 자리 옮겨가지고 임명하는 것도 참 듣도 보도 못한 인사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2인 만들어서 의결을 하겠지요. 의결을 하면 2인 체제에서 이 지금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 진행한 것은 위법이고 탄핵 사유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를 또 민주당으로서는 진행할 겁니다. 이런 파국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될지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거 하나만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그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를 하자. 근데 왜 문재인 정권 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건 문재인 정권 비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 없고 그래서 민주당의 대부분도 그때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과의 입장을 계속 표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안 한 법안은 그럼 계속 안 해야 됩니까? 이런 파국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 장악 시도라는 주장을 양측이 하면서 이런 갈등이 계속되는 걸 한 번은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계속 그 주장을 해왔으니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고 하면 이사선 구성위 그 선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조정해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마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뭐 저 민주당 입장은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방송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 법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방송사법의 핵심 요체가 뭐냐면 공영방송 이사진에 대한 추천 권한을 방송기술인 협회 그리고 방송기자연합회 또 방송 PD연합회 구성원들에게 두 명씩 해서 6개의 이사진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방송기술인연합회 또 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가 언론개혁시민연대라는 단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어떤 단체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민변, 민언연, 언론인권센터, 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 정교조 이런 단체들이 소속해 있는 기구가 언론개혁시민연대입니다. 이 언론개혁시민연대에 소속돼 있는 이런 방송직능단체가 공정하고 중립적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그 소속 단체에 소속돼 있다는 것만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공정한 시민단체, 공정한 이 그 언론 단체라는 게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게 지금 이 구성에서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면서 특히 MBC 같은 경우에는 노영 방송을 만든다, 노조가 방송을 장악했다 이런 비판의 논리에 확대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언론 주체들 아닙니까? 기자협회. 기자들로 구성됐고 PD협회도 그렇고 그 외에 시창지연회 학계 등등등 해서 일종의 어떤 특정 성향이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지 않을 만큼 구성안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일부 단체가 언론개혁연대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편파적이고 중립적인 방송을 아닌 어떤 특정 이념 집단이가 세력을 대표할 이사진을 추천할 거라고 그렇게 단정하면 공정한 이사 선임을 할 방법은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조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서 웬만하면 승복을 하고 싶은데 승복이 안 돼요. 예, 그리고 아까 노영방송 말씀하셨는데 실제 MBC 같은 경우는 노영방송이 맞습니다. 2021년 2월 현재 심지어 임원진이라고 하는 경영본부장마저도 언론노조 조합원으로 소속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사부장, 노무부장 정말 회사를 대표하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인사부장, 노무부장마저도 언론노조 조합원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 노조가 불법 단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자 노동조합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사용자나 그 사용자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기 자 그러면 경영본부장은 사장과 함께 그 회사를 대표해서 회사 경영을 이끌어가는 사람인데 그 회사 경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언론노조 즉 노동조합 조합원이다. 이렇게 되면요 굉장히 복잡한 후유증이 발생됩니다. 즉 경영진이 노조 조합원까지 되게 되면 그 노동조합의 순수성도 의심받게 되고요. 그리고 회사로서도 경영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그래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그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그 말씀을 드리면 MBC 사장 역대 사장 최근에 그 노조 출신들이 최문순 위원장도 그렇고 과거 노조 활동을 했던 분들이죠. 그분들이 이제 당연히 사장에 공모하거나 이 경영본부장 등 임원 자리에 가면 노조 활동 못하게 돼 있죠. 이걸 차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조 활동, 이 언론관계법에 이 일정 직급 이상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법리인 거지 노조 출신이 임원이나 사장이 될 수 없다는 법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노조 출신이 임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네. 현직 경영본부장 또는 인사부장, 노무부장이 2021년 2월 현재
언론 노조 즉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문제 삼은 거예요. 그 당시에 보직 간부 148명 가운데 무려 132명이 언론 노조 조합원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조직입니까? 다시 말하면 언론 노조가 사실상 MBC를 경영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인정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MBC 사정이야 뭐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게 MBC 예. 구성원들의 선택이고 결정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법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게 왜- 그리고 상식은 지켜야죠. 아니 언론 노조 조합원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구성원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법과 규정을 어겨도 되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할 얘기가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뭐 어차피 이제 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이렇게 될 테니까요. 제가 아까 2부에서 박지원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박지원 의원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면 한동훈 대표가 이 간첩법에 있어서의 이 왜곡, 적국의 개념을 왜곡까지 확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박지원 의원께 여쭤봤더니 박지원 의원님께서는 국가보안법하고 형법으로는 충분하다. 자, 우리 법률가이신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간첩법? 제가 박지원 의원님의 의견을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요. 그냥 대충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예. 그 간첩법 개정안 21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안이 4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3개를 민주당 의원들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법안 소위에서 회부대에 있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는데 그때 왜 처리가 안 됐었냐면 법제처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기밀보호법상 처벌 조항이 있는데 굳이 이 처벌 범위를 너무 확대하는 게 아니라 적적 반대 의사를 표해왔고 물론 그때 한동훈 이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 2023년이니까요. 현 정부 시절입니다. 법무부에 적극 찬성을 했는데 이제 이 논의를 하다가 중단되고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고 22대 국회에서 박선원 의원 등 민주당 의원 또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홍익표 의원 이번에 국회는 못 들어오셨지만 홍익표 의원 초선 때부터 지금 계속 이 간첩법 개정안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하는 내용 그대로의 개정안을 계속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민주당이 그러면 찬성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논의 거쳐서 한동훈 대표가 왜 그랬는지. 그때 그 소위 논의 과정에서 이제 일부 우려를 표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한두 분 계시죠. 그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리적으로 체계상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러면 처벌 범위 다른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굳이 해야 되냐는 문제 제기를 하는 의원들이 발언이 몇몇 소개된 그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만 가지고 마치 민주당이 반대해서 법안 처리가 안 된 거고 그것을 한동훈 대표 본인은 하겠다. 그럼 민주당이 이 법을 반대한다. 이런 단순 논리화 시켰는데 사실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간첩법. 한동훈 대표의 제안은 아주 시의적절하다. 최근 또 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요원 명단들 다 그렇죠. 블랙 요원. 정말 그 휴민트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휴민트 인력 자원들이 지금 굉장한 위험에 처해 있는 국가적으로 안보적으로 굉장히 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그 정보 요원 휴민트 정보 자료가 중국 동포한테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 쪽에 넘어갔다는 확실한 지금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말씀하신 적국의 개념을 이제 외국으로까지 확대해야 된다. 즉 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제안은 상당히 시의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 사건 저는 간단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당연하죠. 정말 중요한 문제다. 휴민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수십 년 아주 소중하게 축적된 그런 인적 자원인데 그 휴민트 자원이 지금 거의 괴멸 수준에 봉착하지 않았습니까? 최소 5년 걸린대요. 최소. 아 그렇습니까? 예, 정말 그 쉽지 않은 그런 휴민트 자원 축적이 지금 무너지게 생겼다. 그런 차원에서 간첩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상당히 시의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 가지 간단하게. 예, 저도 뭐 동의하고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놓은 상태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께 좀 한마디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법안 처리 문제는 그렇게 가면 됩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정보사령부에서 이 유출이 발생했고 한 달 동안 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게
이 화이트 해커를 예. 통해서 발견됐고 예. 이 과정에 대한 확인이 우선이지 간첩법은 그대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 알겠습니다. 본질의 예. 문제는 자꾸 회피하시는 것 같아서요. 예,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예, 다음 주에 또 말씀하시면 돼요. 네. 예,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용찬 영등포울 당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조기현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